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나는 누구와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TV? 혼잣말? 아니면 마음속으로만 삼키는 말들. 며칠째 누군가에게 나 요즘 좀 허전해. 나 사실 좀 외로워. 이렇게 털어놓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있었던가. 그 생각부터 막막해집니다. 전화기 연락처엔 이름이 수십 개쯤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갑자기 뼛속까지 와닿는 날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내가 지금 외롭구나. 예전엔 참 북적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집에 와도 어색하지 않았고, 동네에서 친구를 만나 국수 한 그릇, 커피 한 잔 하던 날이 많았죠.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하나둘 떠났습니다. 자식 따라 외국으로 간 친구, 병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간 친구,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 친구. 어느새 나는 남았습니다. 그 북적였던 자리 한가운데 조용히 남았습니다.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드라마를 틀고, 혼자 빨래를 널고, 혼자 잠이 듭니다. 가끔 누군가 인사를 건네면 네, 뭐 그럭저럭요. 그렇게 웃으며 말은 하지만 속으론 외칩니다. 나 좀 안아달라고. 나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나 지금 혼자라고. 그 말들이 목 끝까지 차올라도 도무지 꺼낼 수가 없습니다. 괜히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투정 부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런데요, 외롭다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혼자 존재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외로움은 천천히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과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밥맛이 사라지고 잠이 안 오고 기운도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외로움이 점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가 보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다 문득 깊은 밤 혼자 누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삶에, 이 하루에 내가 꼭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벌써 외로움은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렇지 않으셨나요? 별일 없는데 눈물이 핑 돌고, 하루가 너무 길고, 사람 많은 곳은 괜히 피하게 되고, 소소한 말 한마디에도 괜히 마음이 상하고, 밤마다 생각이 많아져서 잠들지 못하는 그런 날들. 그게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힘을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 그 외로움도 조금은 덜 아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잘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천천히 집어삼킵니다. 그냥 좀 울적해서요.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요. 몸도 안 아픈데 병원 가는 것도 웃기고. 이런 말로 외로움을 숨겨본 적 있으신가요? 실은요, 그렇게 그냥 넘겨온 그 감정들이 어느 날 진짜 병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마음만이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한다는 걸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해선 안 됩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고 깊은 병입니다. 미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외로움은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도 건강에 더 해롭다고 합니다. 비만보다 고혈압보다 사망률이 높습니다. 사람이 외로워서 죽는다고 이 말이 이제는 과장이 아닙니다. 몸은 외로움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처럼 온몸의 긴장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근육은 굳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소화는 느려지고, 잠은 얕아지고, 두통, 어지러움, 통증 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호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병원에 가도 뾰족한 원인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프다는 걸. 그게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이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도 무너집니다. 외로움이 오래되면 사람은 서서히 말이 줄어듭니다. 아무 말도 하기 싫고 아무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고 괜히 말 붙였다가 상처받을까 두렵고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 속에 가둡니다. 그러다 보면 웃음이 사라지고 자신감도 줄어들고 거울 속 내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집니다. 기억력도 서서히 약해집니다. 누구랑 뭐라 했더라? 뭐 사러 나왔더라? 방금 한 말 또 하고 있네? 이건 단지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뇌의 회로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자극이 없고 표현이 줄고 대화가 끊기면 뇌는 점점 굳습니다. 치매의 문턱. 바로 그 앞에서 우리는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의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도 밥을 먹긴 했지만 맛은 모르겠고 뉴스를 틀었지만 무슨 말인지 귀에 안 들어오고 이불 속에 있어도 쉴 곳이 없는 느낌. 이건 지쳐서가 아닙니다. 이건 무의미해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 삶에 대한 끈을 조금씩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걸 나이 탓이라며 그저 참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들 그렇지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하지만 아닙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외로움을 돌보지 않으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이 아픕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들 무시하지 마세요. 가끔씩 가슴이 철렁한다면, 괜히 눈물이 난다면, 이상하게 잠이 안 온다면 그건 외로움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 외로움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돌봄입니다. 삶이 조금 가벼워지는 연습. 마음이 내 편이 되는 방법. 이제 시작해 봅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첫걸음은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챙기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너무 많은 걸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때론 친구와 부모, 심지어 직장과 동네까지 남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죠. 이제는 그 마음을 당신 자신에게 되돌려줘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은 돌보지 않으면 말없이 아픕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한 서운함, 말끝마다 삼켰던 눈물,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날들, 그 마음들을 묻어두는 게 익숙해졌을 뿐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에게 말을 걸어줘야 합니다.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구나. 정말 고생했어. 이제는 나를 먼저 돌볼 거야. 그 한마디가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마음을 챙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록입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루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괜찮았다. 햇살이 좋아서 기분이 좀 나아졌다. 점심을 먹는데 문득 외로웠다. 아무 일 없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그 말들을 자신에게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당신 안의 마음을 꺼내주는 도구입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도 잘 견뎠다. 하루 종일 혼자였지만 그래도 버텼다. 서운했지만 내가 잘 참아냈다. 슬펐지만 잘 살아냈다. 그 말들은 다른 누구의 칭찬보다도 당신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잣말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의 마음에게 내미는 손입니다. 거울 앞에서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마치 연기하는 것 같겠지만 몇 번 반복하면 당신 마음이 그 말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따뜻하게 대하는 법. 그건 누구보다 내가 먼저 배워야 할 연습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마음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웃고, 울고, 속상하다고 말하고, 좋다고 말하는 것. 그 단순한 감정 표현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요즘 좀 힘들었어. 그 얘기 듣고 서운했어. 그래도 오늘 햇빛이 좋아서 기분이 좀 나아졌어.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해도 좋고, 적어도 좋고, 스스로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표현할 자격이 있습니다. 71세 유은희 어르신은 남편을 보내고 난 후 3년간 누구에게도 감정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본 감정 편지 쓰기를 따라 매일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살고 있다. 나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다. 오늘 창밖을 보니 눈이 와서 좀 울컥했다. 그런 편지들을 쓰다 보니 잊고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되살아나더랍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감정 글쓰기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살아야 내 삶도 살아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김성우 교수는 말합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신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높고 우울증 위험이 낮습니다. 감정 표현은 몸과 마음 모두에게 약이 되는 행위입니다. 오늘 무기력하고 지친 하루였다면 이 말 하나만 스스로에게 꼭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잘 살아냈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내일 조금 더 가볍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존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무언가를 함께 나눌 이도 없이 하루를 보내는 시간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천천히 말이 줄고 표정이 옅어지며 기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결은 사람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친구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작은 반복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가는 편의점, 단골 약국, 늘 가는 반찬 가게, 동네 마트의 계산대, 그곳에서 인사 한 번 더 건네는 것. 오늘도 계시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요즘 많이 나가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서서히 관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인사, 짧은 대화, 눈빛의 교환, 그 작고 일상적인 것들이 외로움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익숙한 얼굴이 있다는 것, 내 얼굴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완전히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단골을 만들어 보세요. 단골 식당, 단골 미용실, 단골 병원, 그곳에서 또 오셨네요. 항상 혼자 오세요. 이 메뉴 좋아하시나 봐요. 이런 말들이 오갈 때 그 공간은 내가 외롭지 않은 공간이 됩니다. 작은 연결이 있는 장소, 그곳은 마음의 쉼터가 됩니다. 어르신 한 분은 말합니다. 내가 커피숍에 매일 앉아 있는 이유는 커피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매일 인사해주는 얼굴이 있어서예요. 인사는 단지 예의가 아니라 관계의 시작입니다. 지역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동네 도서관, 경로당, 이런 공간에서 진행하는 무료 강좌나 모임에도 한 번쯤 발을 들여보세요. 스마트폰 교실, 글쓰기 모임, 실버 요가, 사진 찍기 수업, 반찬 나눔 봉사, 그곳에는 당신처럼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산 해운대 70세 이영분 어르신은 오랜 시간 말없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르신 바리스타 교육에 참여했고 커피를 내리는 법을 배우는 그 짧은 시간이 삶의 활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주 마을회관에서 동네 어르신들께 커피를 내리고 이영분 선생 오늘도 나왔네요. 그 말 한마디에 웃으시며 말하십니다. 내가 혼자였지만 커피 한 잔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누군가에게 말을 건다는 것,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누군가에게 기다려진다는 것. 그 모든 관계는 당신을 세상과 다시 잇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주는 것에서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큰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반찬이 남으면 조금 나눠보기. 약봉지를 들고 힘들어 보이는 이웃에게 문 열어주기. 공원에서 혼자 앉아있는 사람에게 미소 한번 건네보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과 세상을 이어주는 따뜻한 실타래가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민폐 아닐까? 괜히 귀찮아하면 어쩌지? 나는 말재주도 없고 그런 걱정은 거의 다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먼저 다가와줘서 고맙다고 느낍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잘 지내시죠? 그 말이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있는 시작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꼭 필요해요. 이 한마디를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말 한 줄이면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지친 하루도 무기력한 몸도 다시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역할을 떠나보내며 나이를 먹습니다.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직장인, 모임 회장, 성당 봉사자, 학부모 대표. 그 이름들이 하나씩 사라질수록 내가 나인 이유도 함께 희미해집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에 닿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내가 없어도 괜찮은 세상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할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존재 이유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 아이를 1시간 봐주는 일, 동네 꽃에 물을 주는 일, 경로당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 누군가의 말벗이 되는 일. 이 모든 건 내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작은 역할이 내 존재의 가치를 회복시켜 줍니다.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사실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박선예 어르신은 남편과 자식 모두 출가한 뒤 하루 종일 방 안에 혼자 계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버리려던 헌 옷감으로 작은 인형을 만들어 보았고 그 인형을 본 옆집 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고 아, 내가 누군가를 웃게 할 수 있구나. 그 사실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인형을 만들어 기부하십니다. 내 손끝이 아이들 손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 말씀을 하시던 눈빛이 참 반짝였답니다. 서울 강서구의 이정우 어르신은 이혼 후 몇 년 동안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동네 복지사 권유로 홀몸 어르신 댁에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고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문을 열며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아이고, 왔어요. 내가 오늘도 살아있을 이유가 생겼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내 가구를 돌보며 내가 없으면 그분들 밥을 못 드신다. 는 책임감으로 아침마다 일어나신답니다. 나는 혼자지만 누군가에겐 기다려지는 사람이에요. 삶은 기다림이 있을 때 의미가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 그게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역할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텃밭을 돌보는 일, 경로당 청소를 도와주는 일,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 일, 아이들 등교기를 지켜주는 일, 손주에게 전화해주는 일, 이웃에게 문자 한 줄 보내는 일,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걸어온 세월이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르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노인정신건강센터 김하늘 교수는 말합니다. 노년기 우울의 핵심은 나는 더 이상 쓸모없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생각은 뒤집힙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땐 이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아니면 동네 길냥이라도 그 대상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에게 필요한 나를 다시 발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역할은 작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있어야 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따뜻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버팁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당당히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외로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외로움도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누군가의 손에 닿을 때, 나의 마음이 다시 움직일 때,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 보려는 작은 용기가 생길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비록 속도가 다르고 걸음이 느리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해도 함께 걷는 길에는 탐이라는 특별한 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이 말 한마디가 점점 더 귀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누구에게도 쉽게 건넬 수 없는 말. 하지만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혼자 걸어 나오는 길이 아닙니다. 작은 연결, 작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줄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지금까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이 있고, 당신의 손을 잡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당신의 곁에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아직 당신이 손을 내밀 준비가 되었는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젠 질문을 바꿔보세요. 왜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 볼 수 있을까?로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시작할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로 그리고 나는 혼자다 라는 생각 대신 나는 연결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한 번쯤 믿어보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지금 당신은 외로움을 이겨내려는 사람들, 그 따뜻한 행렬에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봅시다. 처음엔 천천히, 때로는 멈춰 서더라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그 길은 덜 춥고 덜 어둡고 덜 힘듭니다. 그리고 그 끝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견딜 수 있었다고.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다시 당신의 삶을 걸어가세요. 그 길에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는 마음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